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전의 장소인 파리에서는 역대 엑스포 중 가장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교섭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화상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역대 엑스포 중 가장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곳 파리에서는 그동안 아마 역대 엑스포 가운데 이번 엑스포가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민관이 하나가 되어 전략적인 맞춤형 교섭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그리고 각 기업의 총수들과 부산시가 원팀이 돼서 지금 파리와 BI 대표들, 꼭 파리에 있는 분들만이 아닌 BI 대표들에 대한 교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에 대해 박 시장은 우리의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이에 대한 사우디의 견제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최근 몇 달 동안 상승세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상당히 긴장을 해서 지난달부터 굉장히 교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빙의 승부이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들께 다시 한번 마지막 일주일 동안 다 좀 정성과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부산시가 기호 1번을 확보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치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부산이 기호 1번, 이탈리아 로마가 기호 2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기호 3번을 각각 배정받았습니다. 정부는 배정된 순번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부산 이즈 레디 외에 부산 이즈 넘버원이라는 홍보 캐치프레이즈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대낮에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철도,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0분쯤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부산역 KTX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0대 여성 B씨를 마구 때린 뒤 달아났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A씨의 난데없는 폭행에 B씨는 눈썹 주변이 찢어지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산역 화장실에서 동기가 불분명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철도시설과 역사 내 순찰 횟수를 늘리고 주요 부서에 경비와 방범 활동을 현행보다 강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철도경찰은 폭행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구두로 안내할 뿐 별다른 지원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코레일도 순회 점검 횟수를 늘리고 근무 형태도 2인 1조로 개선했습니다. 영무원과 미화원 등 직원에게는 폭력사건 대응 절차를 교육했고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 관계자입니다. 해당 대응이랑 신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순회 점검하도록 교육을 했고 방검복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을 지급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인력난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워크아웃을 신청한 부산 향토기업 대선조선이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섭니다. 대선조선은 내일부터 주 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함께 꾸린 경영관리단 파견을 시작으로
구조 조정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섭니다. 신규 대출 형식을 통해 총 1,700억 원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조달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맺고 수주 선박 18척에 대한 건조 완료와 인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산 지역 문학 진흥의 핵심 역할을 할 부산문학관이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들어섭니다. 부산시와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절차를 거쳐 최근 만남의 광장을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문학관은 문학 전시실과 수장고 등 주요 시설과 시민을 위한 문학 콘텐츠를 갖출 예정으로 주변 문학시설과 함께 부산 지역 문학계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산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내리고 경찰서 재산인 묘목을 본인 땅에 심은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올해 부산 모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신하라고 지시하고 경찰서 환경 개선을 위해 무상으로 받은 묘목 100그루를 경남에 있는 자신의 땅에 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 전 의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 의회 A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장군의 한 행사장과 식당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청 부산 북부지청은 직원 34명의 임금 6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자동차 품질 검사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노동청은 A씨가 가족을 법인 감사로 등재해 임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내일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턴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7.9도, 습도는 5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예린,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